자,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보시죠. 다음 두 장 넘어와서요. 책 99쪽이죠. 99쪽에 굵은 4번 용도지역 지정의 효과입니다. 양보 1번 건축 제한의 원칙.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보면요. 그러니까 용도지역에서 건축 표시요. 건축. 물이나 그 밖 시설의 용도 표시요.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죄송합니다. 첫째 줄에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표시요.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표시했고요. 뒤내용 관계없고요. 먼저 첫째 줄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땅바닥은 4가지, 9가지, 21가지 용도 지역. 그 다음에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은 용도에다가 숫자 29, 29가지 용도, 종류에다가 130 쓰시고요. 130가지 종류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땅바닥에 정해진 건물만 올려라. 그런 건데, 그러니까 둘째 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니까 그러니까 그 원들이 뽑아서요. 그러니까 전국 짝대기 같다. 대통령이 정해서 발표했고 대통령 우리나라 한 명이니까 정한 내용 전국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 거는 그러니까 그 서울 주거지역이나 춘천 주거지역이나 뭐 울릉도 주거지역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번 이하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프린트물 보시죠. 그러니까 프린트물의 5쪽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트물의 5쪽을 보시면 여기 이제 그 표가 좀 복잡한 듯 하니까 잘 쫓아가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로 가고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칸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일 윗줄에 제일 윗줄이요. 윗줄 도시적의 도 찍으시고요. 도에다가 동그라미 안 해도 되고요. 제일 윗줄 도시적의 도에다가 연필 끝만 찍으시고 7번 보시죠. 4가지 용도지역 뭐가 있고요. 도관농자. 첫째 줄 찍어가시고요. 도관농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줄이요. 둘째 줄에 주거지역의 주 찍으시고요. 주 9가지요. 주상공록, 계생보, 농자가 있죠. 둘째 줄 주, 상, 공, 녹, 계, 생, 보, 농자가 있습니다. 셋째 줄에 일종 전용의 일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21가지가 있죠. 옆으로요. 1, 2, 1, 2, 3, 준. 그러니까 근유, 일중, 전, 일준, 자생보, 계생보, 농자 해서 21가지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넷째 줄이요. 일종 일반 저층 4층이야. 녹지지역 4층이야. 관리지역 4층이야. 아파트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표의 첫 번째 칸이요. 첫 번째 칸에 그러니까 건축물 바닥 29가지 용도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면 거기에 건축물 이제 땅바닥은 4가지, 9가지, 21가지 용도지역. 건축물 바닥은 29가지 용도, 13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칸에 1번 단독주택, 1 단독주택 찍으시고요. 그 아래 2번 공동주택, 3번 일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저 아래 29번 야영장시설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얀 바탕은 그 세모 동그라미 중에서만 골라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일 위에서 셋째 줄에 일종 전용의 1 찍으시고요. 일종 전용 찍은 상태로 그냥 그대로 꽂아둔 채로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시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29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지을 수 있대요? 2가지를 지을 수가 있다고요. 그거는 27가지는 지을 수 없고 2가지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용도지역이요. 3종 일반 찍으시고요. 용도지역 다섯 번째 3종 일반 찍으시고 찍은 상태로 눈으로 보시면 여기는 몇 가지를 지을 수 있고요. 6가지를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23가지는 지을 수 없고 6가지만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저 잠깐 보시죠. 용도지역 제일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20번째 용도지역 농림. 그러니까 농림 찍으시고요.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농림 찍으시고 농림지역 찍은 상태로 위에서 아래로 보면은 그러니까 몇 가지를 지을 수 있고요. 6가지를 지을 수 있죠. 농림 찍은 그 상태에서 첫 번째 칸에 용도 중에 17번 공장 보시고요. 공장 쭉 이제 쭉 쫓아가 보시면 공장 농림지역에 지어요? 못 지어요? 잠깐 보시죠. 지금 땅은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농림지역에가 있고
거기에 농림지역에 17번 공장, 첫 번째 칸에 17번 공장 지을 수 없죠. 빈칸이니까 지을 수 없다고요. 18번 창고는요. 지을 수 있죠. 쌀 창고, 뭐 토마토 창고, 그러니까 사과 창고 다 있잖아요. 지을 수 있습니다. 21번째 용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지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적어요? 적죠. 몇 가지를 지을 수 있고요. 2가지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바탕은 그 동그라미 세모 중에서 골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표의 셋째 줄, 그러니까 검은색 칠해진 준주거, 근린, 상업지역 4가지, 근유, 일중, 그러니까 준공업, 계획관리지역은 검은 바탕이죠. 검은 바탕은 거꾸로 세모, X는 못 찍고 나머지는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은 바탕 중에 공업지역에 준공업 찍으시고요. 중공업 찍은 상태에서 아래로 보시면 못 찍는다. 몇 가지요? 2가지요. 중공업지역은 27가지 지 맘대로 다 지을 수 있다고요. 2가지 빼고는 다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아래 세 줄 보면 한색 바탕은 14가지 용도지역, 허용 용도를 열거하고 있고, 백색 바탕 7가지 용도지역은 금지 용도를 열거하고 있고, 그리고 각각 도시군계획 조례에 따라 허용 금지된 사항이 위표에 추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요. 뭘 지을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요. 다시 와서 책으로 와서 그래서 99쪽에 있는 각각 용도 지역마다 뭐는 지을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걸 다 요약한 게 첫 표이고, 그래서 99쪽부터 쭉 넘어가시죠. 넘어가서 그러니까 116쪽까지, 그러니까 115쪽까지 왔습니다. 115쪽까지 왔고요. 115쪽 제일 아래 양괄2번 건축 제한에 관한 특별 규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축물 그 밖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첫 세 줄 1, 1의 2, 1의 3 묶으시고요. 세 줄 1, 1의 2, 1의 3 묶으시고 그 앞에다가 용도지구 쓰시고, 얘는 다 용도지구에 있고 용도지구에서 볼 내용입니다. 1번 취락지구, 2번 개발 1의 2 개발진흥지구, 1의 3 복합 용도지구. 그다음에 2, 3, 4, 5 묶으시고요. 2, 3, 4, 5 묶어서 거기 쓰기 전에 일단 쓰고 보죠. 거기에 2, 3, 4, 5를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2, 3, 4, 5 이쪽 전체는 뭐냐면 지금 보셨던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시행령 뭐 지을 수 있다 없다 아까 그러니까 그 앞쪽에 있던 건데요. 아무튼 페이지 99부터 쭉 있었습니다.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해당 구역에 대한 그러니까 해당 특별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 특예까지 쓰시죠. 이러한 특별한 예외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법에서 특별한 예외는 뭔가 큰 혜택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여기까지만 쓰시고요. 먼저 보시죠. 그러니까 이거 한색은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를 보시죠. 그러니까 원칙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다 5개는 하게 해줄게. 근데 너는 3개밖에 못해. 이 사람 기분 좋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5개를 하는데 너는 3개밖에 못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원칙은 다 보통은 3개만 한다. 근데 너는 5개를 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법의 기본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원칙은 짱짱하게 잡아두고 특정한 사람, 특별한 경우에만 좀 더 혜택을 주겠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공법에서 특례, 특별한 예외라는 얘기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혜택을 주는 겁니다. 여기도 혜택을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갖고 시험 나온 게 예전에 몇 번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시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지만 아무튼 동영상 보고 반복해서 보셔야 되니까 한 번은 짚어야죠. 한 번은 보시는데 2번 여기는 아무튼요. 여기다 2번 표시하시면 2번 산업이침의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표시요. 농공단지는 그쪽 특별법을 적용한다.
3번 농림지역 중 몇이요? 농림지역 중 그러니까 어찌고 저찌고 저찌고 이 경우에는 어찌고 저찌고 저찌고 그쪽 특별법을 적용한다. 4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몇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어찌고 저찌고 어찌고 저찌고에 대해서는 어찌고 저찌고 어찌고 저찌고 법을 적용한다. 5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몇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저찌고에 대해서는 저찌고를 적용한다. 그게 전부 답니다. 그것만 아시면 되고 그 법 이름은 소용없는 거고요. 설명을 드리죠. 먼저 이번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보시자고요. 어디 농촌 마을입니다. 농촌 마을이면 그러니까 뭐 엄밀한 건 찍어봐야 알겠지만 도간농자 뭐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농림지역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농림지역이면 몇 가지를 지을 수 있고요. 29가지 중에 6가지를 지을 수가 있죠. 농림지역이니까 그러니까 농어가주택, 사람들 집 있고 그다음에 마을회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정미소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농림지역 한가운데 삐죽삐죽 연탄공장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 없죠. 농림지역 공장 지을 수 없다. 프린트물로는 5쪽. 그다음에 아까 책으로 봤던 내용이죠. 국토개혁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통령령에 따르면 농림지역 공장 지을 수 없다고요. 보시자고요. 그 옆마을 있습니다. 농촌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농림지역이겠죠. 그래서 농어가주택과 마을회관과 그다음에 정미소 등이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들 보이세요? 대번 소일거리 텔레비전 보는데 아유 텔레비전 뭐 며느리가 아무튼 시어머니 며느리 잡는 그런 드라마나 나오고 재미가 없다고요. 치매 예방 고도리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젊은 이장 불러갖고요. 이장 우리 이렇게 여기서 시간 보내고 있는데 시간만 이렇게 너무 낭비하지 말고 무슨 소일거리도 하고 용돈 좀 벌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런 거 없을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마을 이장이 어디 가서 이제 이것저것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우리 마을에 조그만 육아 공장을 하나 지을 수 있대요. 육아 공장 좋지. 육아, 부수개, 산자라고 하잖아요. 찹쌀떡 그거 튀겨갖고요. 그 조청 꿀 바르고 튀겨 붙여서 이렇게 바삭바삭 한 한과입니다. 그러면 이거 육아 공장에서 조그만 육아 공장에서 육아 만들어서 팔고 그래서 할머니들 용돈 좀 생기고 그러면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육아 공장 하나 집어넣자고요. 그겁니다. 좋은 일인데 이 좋은 일 딱 결정되는 순간 이 자리에서는 뭐를 밟아버리고 국토개혁법 시행령을 밟아버리고 왜요? 농림지역의 국토개혁법 시행령에서는 농림지역에 공장 짓는데 못 짓는데요? 못 짓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왔어요? 육아공장이 들어왔다고요. 뭘 밟아버리고 국토개혁법 시행령을 밟아버리고 그쪽에 대한 특별법 육아공장이 들어서는 법 이 뭐예요? 이 땅이 뭐고요? 농공단지에 대한 특별법을 적용해서 육아공장이 들어서게 된 거죠. 국토개혁법 적용하지 않고 그쪽 특별법을 적용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도와주겠다. 좋은 얘기죠. 그 단어를 외울 필요 없는 거고요. 3번에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농림지역 중 3가지가 있고요. 보시죠. 어느 땅바닥이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이면 농업도 하고 뭐도 하고요. 임업도 하고 또 그러니까 소, 돼지도 키울 수가 있겠죠. 축산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임업, 축산업 등을 위한 땅이 농림지역이니까 농림지역에서는 농업 관련된 것, 그다음에 임업 관련된 것, 축산업 관련된 걸 할 수 있어야죠. 농림지역은 이런 목적이니까 그 자리에서는 농업, 임업, 축산을 위한 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땅도 다 농림지역이에요. 여기도 농림지역, 여기도 농림지역, 여기도 농림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농림지역 중에서도 김제평야예요. 그러면 농림지역 중에서 김제평야에서는 농업 하나, 임업 하나, 축산업 하나가 나와요? 농업 4개가 나와요? 농업 4개가 나온 거죠. 여기는 가평 잣나무 단지입니다. 가평 잣나무 단지에서는 농업 하나, 임업 하나, 축산업 하나가 나와요? 임업 4개가 나와요? 임업 4개가 훨씬 나은 거죠. 태골령 양떼목장입니다.
대관령 양도 목장에서는 농업 하나, 임업 하나, 그러니까 뭐 축산업 하나가 나와요. 축산업 4개가 나와요. 축산업 4개가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것저것 골고루 집어넣자는 국토개혁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쪽 특별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혜택을 주겠다. 그쪽 특별법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이 단어는 신경 쓰지도 마시고요. 그러니까 단어에 초점 두는 게 아니고 취지를 아시면 그러니까 공법의 바탕들을 이해하시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이죠. 4번에 있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 있습니다. 7번 보시죠. 어느 땅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 프린트물 5쪽 그러니까 용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니까 21번째 제일 오른쪽 끝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요. 자보 21번째요. 농림지역 다음이죠. 지을 수 있는 거 몇 가지요? 2가지를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단독주택 가운데 농어가 주택. 그 다음에요. 교육연구시설 중에 초등학교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어디라도 사람은 살아야죠. 나는 자연인이다. 불법만 아니면은 사람은 살 수 있죠. 사람 사는 집에 아기는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아기는 친구들하고 싸우고 물고 뜯어뜯고 물어뜯고 그러니까 화해하고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초등학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기 위해서 초등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국토개혁법이 적용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농어가 주택과 초등학교가 있다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설악산 단풍 구경 갑니다. 그러니까 설악산 국립공원 한가운데는 도관농자 용도지역에 뭐겠어요? 설악산 지리산은요.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일 거라고요. 그러면 설악산 국립공원에 국토개혁법이 적용되면 그러니까 농어가 주택과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설악산 국립공원 놀러 갑니다. 그러니까 아기들 데리고요. 근데 차 막히니까 새벽 일찍 김밥 싸갖고 새벽 일찍 애들 투수를 태워서 갑니다. 가는 중에 아기들 앵앵 배고파 김밥 다 먹었어요. 설악산에 도착했어요. 김밥을 다 먹어버리네요. 근데 배고파. 그래서 김밥 뭐 먹을 게 없나 찾아봅니다. 그 설악산에 내려서 찾아보니까 뭐가요? 농어가 주택이요. 저기 농어가 주택 있어요. 그래서 저 여기 밥 한 끼만 쌀이면 삐그덕 밥 한 끼만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농사지러 갔어요. 무장공부도 하는데 남의 집 부엌을 털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초등학교밖에 없네요. 초등학교 와서 야, 저기 뭐 수도관 있다. 수도관 가서 물배라도 채우자. 물배라도 채우고 빨리 집에 가자. 배고파 죽겠다. 집에 가서 치킨 시켜 먹자. 그리고 물배 채우고 집에 오나요? 아니잖아요. 설악산에 국토개혁법이 적용될 리가 없죠. 설악산에 가면 산채정식 있고 설악산에 가면 산채정식 있고 도덕정식 있고 설악산에 가면 산채정식 있고 도덕정식 있고 버섯정식 있고 설악산에 가면 별별게 다 있잖아요. 별별게 있다는 것 자체가 뭘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국토개혁법을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특히 이제 그쪽에도 들어가는 속초 바닷가 쪽에서 들어가는 설악동 있잖아요. 그 시설지구가 있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뭘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국토개혁법을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어찌고 저찌고 하는 이런 특별한 곳들은 그쪽 특별법을 적용해서 혜택을 줘야 되지 국토개혁법 적용하면 이쪽 구역을 의미를 살릴 수가 없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국토개혁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틈에 혜택을 준다. 뭐 그것만 알고 있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116쪽에 양보라 3번 X 하시고 그다음에 116쪽 아래 그러니까 파란 5번 건폐율 용적률로 이어지게 됩니다. 파란 5번 건폐율, 양보 1번 건폐율의 의. 그러니까 보면 대지면적에 대한 몇이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몇이요? 건축면적. 괄호 넘어서 의 비율 몇이요? 의 비율이고 뒷문장 관계없고 이제 박스에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이죠. 양보 2번 뭐 그 표는 좀 이따 따로 보시고 한쪽 넘어와서요. 118쪽에 양보라 3번 X 하시고 양보라 3번은 X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보라 3번은 그러니까 6회 때 나오고 그 다음에 29회 때 나왔어요.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2번 나왔으면 그러니까 이제 안 나와요? 또 나와요? 뭐 이번에는 안 나올 수 있지만 2번이나 나왔으면 또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2번이나 나왔으면 다음 언제 나오겠어요? 23회 지나서 나왔잖아요. 다음에 52예요. 52회 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하고는 관계없으니까 X 했고요. 그러니까 파란 6번 용도직에서 용적률 양과 1번 보면 대지면적에 대한 표시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표시요. 연면적의 비율 표시요. 의 비율을 말한다. 분수식의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이죠. 자, 거기까지를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지난 순환에도 봤지만 다시 또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건폐율은 그러니까 대지면적분의 그러니까 건축면적 대지면적 땅면적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건축면적 건축물의 그림자 면적이죠. 그러니까 참새가 날아가면서 저기 건물이 생겼네. 저만큼 땅을 덮고 있네. 그 위에서 내려봤을 때 그림자 면적이 그러니까 건축 면적입니다. 그다음에 용적률이요. 그러니까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그러니까 연면적은 그러니까 바닥 면적 합계를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앞글자 떼면 이은대가 되죠. 근대, 이은대가 있습니다. 고대는 없고요. 근대, 이은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건폐율 예를 들어서 50%, 땅면적 1000이라고 하죠. 500까지 덮을 수가 있고, 용적률 200%, 그러니까 땅면적 1000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2000까지 쌓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빵부터 500, 빵부터 2000, 무한히 많은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500으로 특정하고 2000으로 딱 정해놓고 보시자고요. 그러면 겨냥도 비슷하게 본 그림, 정면도 앞에서 본 그림, 땅 면적이 1000이라고요. 땅 면적이 1000이고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짓는다고요. 건물 그림자 얼마로 해서요? 500으로 해서 얼마를 쌓아 올린다고요? 2000을 쌓아 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반듯하게 지으면 몇 층이 되고요? 4층. 에펠탑 모양으로 뾰족하게 지으면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건폐율이요. 그러니까 60%가 되면 그러니까 1000분의 600이 됩니다. 이게 600이 되면 건물이 높아져요? 뚱뚱해져요? 뚱뚱해지죠. 뚱뚱 날씬. 지난번에 썼나요? 네, 썼죠. 그러니까 뚱뚱 날씬을 주지하는 게 건폐율. 300% 3000이 됩니다. 3000이 되면 건물이 뚱뚱해져요? 높아져요? 3000만큼 하면 높아지죠. 건물 높고 낮고를 주지하는 게 용적률입니다. 그러면 각 용도 지역마다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튼 요거 초점인데, 그런데 책에 보면 이게 아주 어수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어수선하고요. 다음에 그러니까 책 119쪽 보시죠. 119쪽에 제일 위에 법률에 의한 지역, 법률에 의한 범위, 대통령으로 세분된 지역,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 그 제일 오른쪽 끝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 그러니까 두째 줄에 50에다가 X 하시고요. 그러니까 100% 이하는 살리지만 50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표의 제일 아래줄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80% 이하, 80% 이하인 거지 50X요. 그러니까 80% 이하고 50까지 두 번째가 50X라고요. 여기는 몇 퍼센트 이하만 보시면 되지 몇 퍼센트 이상인지는 아예 거리가 아닌 겁니다. 자, 이걸 요약한 표를 보시죠. 표를 보시면 프린트물 4쪽이요. 이것도 어수선하긴 하지만 이 제도가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표를 보시죠. 첫째 줄 법에서 4가지 도관농자, 법에서 9가지 추상공동 기생부농자, 법에서 시행령에서 21가지가 있습니다. 건폐율도 법과 시행령에서 각각 정하고 있고 용적률도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폐율 숫자요. 9가지 10자 빼고 읽으면 어떻게 되고요? 위에서 아래로
797-242가 되죠. 797-242, 797-242, 797-42입니다. 797-42고요. 그다음에 그 시행령 준수자요. 56657, 7889, 공업지역은 다 70, 녹지지역은 다 20. 뭐 몇 번 소리 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56657, 7889. 그다음에 용적률이요. 용적률은 네 자리도 있고 두 자리도 있으니까 다 읽는 수밖에 없죠.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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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인 거고요. 500 가는데 100, 150, 200, 250, 300, 500, 900, 1100, 1300, 1500, 300, 350, 400, 100, 180 등이 있습니다. 그 숫자는 몇 번만 반복하시면 다 하시게 되고 그거는 큰 어려움 없습니다. 또 매번 나오고 누구라도 다 맞추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됐습니다. 여기까지를 보셨고, 그러니까 프린트물 보고 있으니까 프린트물 한 장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프린트물에 6쪽을 펴시고, 그다음에 이제 책 보시죠. 책으로 오면 118쪽에 파란 6번 용도지역 용적률을 보셨고, 다음 와서요. 120쪽에 양괄호 3번 X, 양괄호 4번 X.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121쪽에 양괄호 5번 X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란 7번 용도지역, 미지정, 미세분지역의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는 파란 7번 제목에다가요. 파란 7번 제목만큼 크게 우선 조금만 지어라. 아직 땅바닥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우선 조금만 지으라고요. 정해진 다음에 맞춰서 지으라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어느 땅에 도관농자 이름이 없다고요. 이름이 없으면 그러면 도관농자 뭐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도관농자 하나, 둘, 셋, 네 개를 지을 수 있다고 치자고요. 아직에는 뭐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뭐가 될지 모르는데 막 지어 다 지어서 쓰고 있다가 그 땅이 농림지역 되면 두 개를 철거해야 되잖아요. 누구 걸 철거할 거예요? 네 거.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니까 그러겠죠. 몇 개요? 하나만 지으라고요. 하나만 지어서 쓰고 있다가 자연환경 보전지역 되면 그대로 쓰면 되고, 농림지역 되면 하나 더, 관리지역 되면 두 개 더, 도시지역 되면 세 개 더 지으면 되잖아요. 정해질 때까지 우선 조금만 지으라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만 이해하시면 되죠. 파란 7번에 양괄 1번 본문 도시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양괄 2번 도시적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보전 녹지지역, 보전 녹지지역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7번 보시죠. 그러니까 도관농자 이름이 없으면 가장 센 쪽 조금만 지어라. 자연환경 보전지역. 어느 땅바닥이 도시지역이라고만 돼 있고 그 뒤에 구분이 없으면 우선 조금만 지어라. 규제가 가장 센 곳 조금만 지어라. 녹지지역. 녹지지역에서도 조금만 지어라. 보전 녹지지역. 어느 땅바닥이 관리지역이라고만 돼 있고 구분이 없으면 우선 조금만 지어라. 보전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하는 거죠. 굵은 8번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 적용 배제 8회 12회 태고 쪽에 한번 나왔습니다만, 아무튼 도시지역에서는 다음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 쪽에 보시면 1번 도로법의 접도구역, 2번 농지법의 농지취득 자격증명 있는데, 2번은 농지법 보시면 되고 1번은 도로법은 우리하고는 관계없고요. 설명 빼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예제예요. 그냥 합격증 받아가세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대표 예제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X요. 7번이요. 용도지역 4가지 뭐가 있어요? 용도지역 4가지가 토관농자가 있잖아요. 토관농자니까 답은 몇 번이요? 1번. 관리지역이죠. 그러니까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라고요. 그냥 공짜 문제입니다. 3초짜리 문제죠. 3초짜리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02번. 그러니까 용도지구 제도가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전국 땅에, 그러니까 색깔 구분해 놓은 건 용도지역만 있고, 나머지는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고, 한 땅에 이것저것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고 하는 게 대부분이죠. 됩니다. 용도지구에서 보실 내용은 그러니까 종류와 아무튼 뭐 그런데요. 그건 뭐 따로 특별한 게 없으니까요. 바로 보시죠. 그러니까 책에 122쪽 그러니까 네모 2번 용도지구, 굵은 1번 그러니까 본문 용도지구란 사선 그거고요.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사선 그거고요. 강화하거나 완화에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심과르기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뭐 뒷문장은 더 어려운 얘기니까 빼겠습니다. 뭐 파란 2번도 내용 없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아무튼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책보다는 이게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프린트물로 정리했으니까 프린트물을 보시죠. 프린트물에 6쪽이요. 6쪽에 1-8 용도지구 종류와 세분이 있습니다. 용도지구 우선 9개가 있어요. 복고방, 취득 경보를 개방하라. PC방, 찜질방, 복고방 있다고요. 개똥이가 복고방을 살려고 한다고요. 취득 경보를 개방하라. 삐삐삐삐삐 개똥이가 복고방을 살려고 한다. 복고방, 취득 경보를 개방하라가 있습니다. 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이제 두 번째 표도 있으니까 그걸 옆으로 쓰도록 하죠. 종류요. 복고방 취득 경보를 개방하라. 9가지가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칸요. 첫 번째 칸 보시면 그러니까 복합 용도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쥐락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경관지구, 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방제지구, 기타 새로 더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시험 주관식 아니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울 필요 없다고요. 그냥 이름과 내용만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칸요. 여기는 세분 뭐라고 세분하는 게 없고, 그러니까 쥐락지구는 자연 쥐락지구와 집단 쥐락지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특정 용도지구는 특정 용도 들어오지 마라라고 하는 게 있고요. 뭐 들어오지 마라. 그다음에 경관지구는 자식특, 그러니까 자연, 그러니까 시가지, 그러니까 특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보호지구는 역중생, 이름이 길어지는데요. 역사문화 환경, 그러니까 중일설물,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주상권목특, 그러니까 주거, 그러니까 산업, 그러니까 관광휴양, 그러니까 복합, 특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제지구요. 방제지구의 시작, 그러니까 시가지, 자연이 있습니다. 이렇게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요. 지정 대상 지역, 원칙 제한 없음. 용도지구 이런 게 필요하다. 아무데나 깔으라고요. 아무데나 지정할 수 있다고요. 그게 원칙. 그냥 필요하면 정하는 겁니다. 방어지구 아무데나 방어지구 정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게 딱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 나누면 3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합 용도지구는 걔는 아무데나 정할 수가 없고, 복합 용도지구는 어디에다가만 지정할 수가 있고요. 111개. 그러니까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에다가만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자연, 쥐락지구는 어디에다가만 지정할 수 있고요. 녹간농자에다가만 지정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다가만 지정할 수가 있고요. 개발 제한구역에만 지정할 수가 있고, 이 세 가지를 빼고 나면 나머지 용도지구는 필요하면 어디라도 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칸이 어려워요. 네 번째 칸이 어려운데,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원칙, 조례로 정한다. 쓰레기봉투 요금과 색깔, 지방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조례라고요. 택시요금 올라가는 거 지방마다 다르죠. 그런데 특례, 특별한 예외, 자집 고개는 조례가 아니다. 용도지구 행위제한, 용도지구 행위제한 조례로 정한다. 그런데 자, 집, 고, 개 네 가지는 조례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자집은 법으로 정하니까 전국의 규제가 똑같은 거고, 고개는 한 건마다 따로 정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고요. 이게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이름과 내용 그대로니까 그건 뭐 외울 것도 하나도 없고, 하나 그러니까 집단, 그러니까 자취집계집 요것만 빼고 나면 나머지는 틀릴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표에 그 세 분에 대해서 또 추가 세 분이 있는데, 뭐 우선 기본적인 거 잡아놓고 나중에 두 번째 표를 보도록 하시죠. 두 번째 표는 넘어가시고요.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 다음 이제 책을 보시죠. 책 보시면 123쪽이에요. 그러니까 굵은 3번 용도지구 종류, 양과 1번 고도 표시요. 고도 지구 표시원 환경조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서 건축물 높이 표시요. 높이의 초과한도 표시요. 높이의 초과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고. 그러니까 경관 표시요. 경관 지구 경관 표시요. 경관 보존관리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자연 표시요. 자연 경관지구 산지 구릉지 등 자연 표시요. 자연 경관 보호하거나 유지해서 필요한 지구. 시가지 표시요. 시가지 경관지구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 표시요. 시가지 경관 보호 유지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특화 표시요. 특화 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표시요. 수변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표시요.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 표시요.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보호 표시요. 보호지구 그러니까 문화적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으니까요. 그러니까 문화재 중요시설물 걸어놓아서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표시요.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역사문화 표시요. 역사문화 환경 표시요. 환경 보호지구. 그 환경 아래다가 주변 쓰시고요. 환경이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 표시요.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 표시요.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역사문화 환경 환경이 주변 환경 주변 지역 지역 역사문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중요시설물 표시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표시요. 중요시설물 보호와 기능 유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생태계 표시요. 생태계 보호지구 야생 동식물 선식성 등 생태 표시요.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취락 표시요. 취락 지구 불락 마을을 얘기하고요. 녹지적 관리적 독립적 자연환경 보전적 개발지역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취락 표시요. 취락을 정부에게 필요한 지구. 자연 표시요. 자연 취락지구 녹관농자 네 글자면 표시하시고요. 녹관농자 녹지적의 녹 관리적의 관 농림적의 농 자연환경 보전적의 자 안에 취락을 정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그러니까 집단 표시요. 집단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표시요.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을 정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7번 보시죠. 대한민국 땅 9가지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주상공 녹관농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상공 녹관농자라고요.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군요. 그러니까 주상공 녹관농자입니다. 그래서 녹관농자 자 이런 취락지구는 녹관농자 자자는 거죠. 애기들아 이제 자자. 그러니까 녹관농자 자 이런 취락지구는 녹관농자고요.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다고요. 그러니까 개집이 되죠. 개집 개발제한구역의 집단 취락지구 개집. 그다음에 개발진흥지구 개발하세 하는 거죠. 주거, 상업, 공업, 유통물류, 관광, 유한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표시요.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주거 표시요. 주거 개발진흥지구 주거 표시요. 주거 기능 중심으로 개발. 산업유통 표시요.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공업 표시요. 공업 기능 및 유통 표시요. 유통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관광향 표시요. 관광향 개발진흥지구 관광향 표시요. 관광향 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 복합 표시요. 복합 개발진흥지구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기능 중 둘 이상, 표시형, 둘 이상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다음 쪽 와서요. 특정, 표시형, 특정, 개발진흥지구,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기능, 외의, 표시형,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 표시형,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방제, 표시형, 방제 지구, 풍수의 산사태 지방붕괴, 그 밖에 재해를 예방, 표시형,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시가지, 표시형, 시가지 방제지구, 건축물 인구가 밀집, 표시형,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 예방. 자연, 표시형, 자연 방제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표시형,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바 하천변 급경사의 주변으로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해 예방. 특정 용도 제한, 표시형, 특정 용도 제한, 용도에다가 숫자 29 쓰시고요. 대한민국 땅바닥 4가지, 9가지, 21가지 용도지요. 건축물 바닥가 뭐요? 29가지 용도가 있죠. 주거, 교육환경보호,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방화, 표시형, 방화지구, 화재, 표시형, 화재 위험을 예방, 표시형,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복합, 표시형, 복합, 용도, 표시형, 용도지구, 용도에다가 숫자 29 쓰시고요. 지역의 토지용 상황, 개발지역, 주변 그런 고려해서 효율적 복합적인 토지용을 동원하기 위해서 특정, 표시형, 특정, 시설, 표시형, 시설, 입지를 완화, 표시형,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양괄호 2번요. 복합 용도지구, 표시형, 복합 용도지구. 동그라미 1번, 수도자 대도시장은 대통령 정하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괄호에 있는 일반 주거, 표시형, 일반 주거, 일반 공업, 표시형, 일반 공업, 계획관리, 표시형, 계획관리 지역에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준 방법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동그라미 2번, 다음 기준에 따라야 된다. 작은 1번, 용도지역의 변경, 표시형, 용도지역의 변경 때 기반시설 부족한 등의 문제가 표시형,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 건축 제한만을 완화한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하고. 2번, 간선도로, 교차지, 대중교통 결절지 등 토지용, 교통 여건의 변화가 큰 지역, 용도지역 간의 경계지역, 가로변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것. 3번, 용도지역 지정목적이 크게 저해전이 되지 않도록 해당 용도지역, 표시형,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 표시형,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지정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 자, 보도록 하시죠. 대한민국, 여기는 11개에다 지정한다는 거였죠.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돼요. 지금 대한민국 땅 9가지 뭐가 있고요. 수산공무 개생부 농자가 있죠. 21가지요. 주거지역에 전일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상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에 뭐가 있고요. 전일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 또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관리 등이 있죠. 그러면은 이 복합용도지구는 뭐냐면 복합용도, 뭔가 이미 있는데 뭔가를 더 짓자고요. 그러면 뭔가를 더 짓자는 게 여기는 상가를 더 짓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 뭐 쓰레기 처리시설을 짓자거나 화장장을 짓자거나 그런 게 아니죠. 뭔가를 더 짓자, 상가도 더 짓게 해주자. 7번 보시자고요. 근데 여기는 이미 상가가 가득 차 있죠. 준주거지역, 상업 포함되죠. 이미 상업이 다 들어차 있습니다. 중공업지역, 상업이 허용되죠. 이미 다 상업이 들어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도 상가를 지을 수 있게 해주자고요. 그 옆에 땅에도 상가를 지을 수 있게 해주자. 그러니까 준주거지역 옆에 땅 어디예요? 일반 주거에도 상가를 더 짓게 해주자고요. 그다음에 중공업 옆에 어디예요? 일반 공업에도 상가를 짓게 하자고요. 그런 거죠. 도시적 박 중에서 그래도 상가를 좀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주상공 녹계 생분홍자 중에서 주상공 녹계 생분홍자 녹계 도시적 밖에서 상가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곳이 그래도 계획관리인 거죠. 그래서 상가를 더 짓자고요. 이미 상가 있는 곳 그 옆에도 상가를 짓자. 그래서 11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에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쪽에 양과로 3번. 새로 더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본문 보시면 시도사 도도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는 그러니까 필요한 때 표시요. 필요한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시도 대도시로 용도지구 명칭 지정 목적 건축 그 밖의 행위에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서 법정된 용도지구 표시요. 법정된 용도지구에다 숫자 9 쓰시고요. 복구방 취득 경보를 개방하라. 몇 가지가 있었어요? 9가지가 있었죠. 9가지. 외의 표시요. 외의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방에서 필요하면 9가지 말고 더 만들어서 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래 그러니까 참고 방지지구 표시요. 수도자 도도시장은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아래 대통령을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지지구 표시요. 방지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局으로 결정해야 한다. 표시요. 결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결정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장난이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 여기는 아래 요건이 있잖아요. 파란 바탕에. 그러니까 그다음에 셋째 줄 보시면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에는 해당 방지지구 재저감 대책 표시요. 재저감 대책을 포함해야 된다. 사람이 자연을 이길 수는 없고 미리 준비를 하면 피해는 좀 줄일 수가 있죠. 뭐 파란 바탕 1번 연안 침식으로 인해서 연안 침식 표시요. 연안 침식 바다가 깎여 나간다고요. 그래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연안관리법 어찌고저찌고 지정된 지역. 그러니까 2번 풍수의 산사태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의 이유 이상 표시요. 최근 10년의 이유 이상 발생해서 인명피해 표시요.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생각 좀 하고 살으라고요. 그런 것은 당연히 지정해야지. 지정하지 않고 뭉 있다가 사람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이상 등이 있고 그다음에 양과로 4번 도시군계획 조례에 의한 용도지구 세분 보면은 더 추가 세분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건 뭐 좀 익숙해지면 나중에 보시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다음 쪽 가세요. 그러니까 126조 그러니까 용도지구 지정의 효과 괄호 제목이요. 126조 파란 4번 제목 괄호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크게 네모하시고요.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자, 7번 보시죠. 지금 거기 네모한 게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우고 거기다 다음을 쓰시죠. 뭐 위에다 쓰는 게 낫겠구나. 용도지구 행위제한 여기다 쓰시고요. 조례에 따른다. 자집고개는 조례가 아니다. 자집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고개는 한 건 한 건마다 정한다. 용도지구 행위제한 조례에 따른다. 자집고개는 조례가 아니다. 자집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고개는 한 건 한 건마다 정한다. 그런 겁니다. 조례 지방약속인 건 아시죠? 쓰레기봉투에 운과 색깔 택시요금입니다. 문장 보시면 용도지구 표시요. 용도지구에서 건축 표시요. 건축 그 밖의 시설의 종류 용도 종류 및 용도 표시요.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표시요.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공항시 특특 시군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표시요.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용도지구 건축 용도 제한 조례로 정한다. 양과 1번 X 그 앞에 조례 쓰시고요. 조례로 정한다. 양과로 2번 그러니까 고도지구 표시요. 고도지구 본문 고도지구 표시요.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 표시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음 쪽 양과로 3번 방지지구 X 양과로 3번 X 그 앞에 조례 쓰시고요. 그러니까 양과로 4번 X 조례 쓰시고요. 양과로 5번 취락지구 표시하시고요. 동그라미 1번 집단 취락지구 표시요. 집단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표시요. 개발제한구역 시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 표시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번 자연취락지구 표시요.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0 표시요. 0 위에다가 국토계획법 쓰시고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니까 국토계획법 대통령이 정한 거죠. 전국의 법령입니다.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요. 기업, 니은 넘어오시고 다음 쪽이요. 양괄호 6번. 개발진흥지구 표시요.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동그라미 1번.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표시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표시요.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사성극구요. 거기까지만요. 둘째 줄. 그 계획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즉 계획에 지켜야 된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X, 동그라미 3번 X. 그다음에 저 아래 양괄호 7번 X 조례 쓰시고요. 조례에 따른다. 다음 쪽 양괄호 8번 X 그러니까 조례에 따른다. 양괄호 9번 X 조례에 따른다. 뭐 양괄호 10번 X 하시고요. 뭐 양괄호 10번 뭐가 이 중에 뭐 볼 내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뭐 10번에 방괄호 1번 뭐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건 나중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양괄호 10번에 방괄호 1번이요. 그러니까 용도지구 안에서의 도시군계획 시설 표시요.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건축 제한 표시요.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군계획 시설 위에다가 공적 시설 쓰시고요. 공적 시설. 건축 제한에다가 개인에 대한 제한 쓰시고요. 사적 제한인데 개인에 대한 제한. 개인들은 이것저것 지켜라. 공적 시설을 짓는데 개인은 이것저것 어기면 안 된다.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건 개인이 지킬 거고 공적 시설은 필요하면 들어가는 거죠. 소방차가 지나가는데 너 왜 빨간불 때 지나가? 말이 돼요? 아니죠. 빨간불이든 뭘까? 빨간불이든 빨주노초 파남보가 됐든 소방차는 지나가야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도지구는 아무튼 그 고도지구 개발진흥지구는 계획 정한다. 한 건마다 정한다. 자집은 법으로 정한다. 전국이 똑같다. 나머지는 다 조례로 정한다. 까지가 있었네요.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다음에요. 132쪽에 그러니까 03번 그러니까 용도구역 제도가 있는데, 용도구역은 아까 보신 표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용도구역 아까 보신 거예요. 즉 프린트물 7쪽 보시죠. 그러니까 7쪽에 1-9 면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지난 순환 때 용도구역 표시를 안 했었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표시했었죠. 됐습니다. 용도지구하고 똑같은 수준이니까 됐습니다. 여기 넘어가시고 한 장, 두 장 넘어오시고, 그다음에 138쪽에 4장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요. 그러니까 다음 와서요. 좀 뒤에 걸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모 4번은 다음에 보시고 한 장, 두 장, 한 장 넘어가세요. 141쪽에 그러니까 05번 그러니까 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이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계획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이 있고요. 그러니까 프린트물 보시죠. 그러니까 프린트물의 7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리내서 외우실 것은 1-10 첫 번째 표요. 3366 고박녹각. 그러니까 그것만 소리내시면 안 틀립니다. 그러니까 3366 고박녹각. 3366 고박녹각. 3366 고박녹각. 그러니까 그거는 외우시고 그것만 외우시면 안 틀립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그 프린트물 그 내용 그대로요. 그러니까 3366 고박녹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3366 고박녹각이 무슨 얘기인지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3366 고박녹각이고요.
요것만 소리냈으면 그 아래 두 번째 표에 있는 그 문장들을 붙이는데 어려움이 없고요. 두 번째 표가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빠짐없이 다 써놓은 겁니다. 보이죠? 걸치는 경우니까 우선 땅, 국토, 계획법, 국토, 땅에 대한 법이죠. 대지가 걸리는데 330제곱미터 이하, 도지상,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축 용도 제한을 적용할 때는 가장 큰 곳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할 때는 각각 적용해서 합산한다. 고도지구, 고도, 땅 높이요, 건물 높이요? 고도지구, 그러니까 20m 이하로 지어라. 그러니까 건축물이죠.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면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 규정을 적용하고 방화지구, 화재 예방, 불이 연이어 타들어갈 곳에 그러니까 소방시설을 많이 거쳐라 방화지구입니다. 땅이 불타요? 건물이 불타요? 건물이 불타죠.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그러니까 흙 불타요? 안 타요? 흙은 불타지 않죠.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다시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치면 그러니까 각각 규정을 적용한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느 땅에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녹지지역이고 여기가 고도지구, 방화지구면 지금 3366 고방녹각이죠. 7번이요. 3366 녹각고방이 아니라 3366 고방녹각입니다. 그래서 3366 고방녹각에서요. 고방이 앞에 있죠. 고방이 앞서니까 고방과 녹이 부딪히면 어디 걸 적용한다고요? 고방 규정을 적용한다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소린지 이제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책 보시면 141쪽 그러니까 걸치는 경우 네모 5번, 파란 1번, 양보 1번 원칙 하나의 대지 표시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에 걸치는 경우로 각 용도지역 등에는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 규모가 330제곱미터 표시요. 330제곱미터 괄호 단 도띠상 세 글자만 동그라미 하시고요.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표시요. 660제곱미터 이하 표시요.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울어진 선 긋고요. 동그라미 1 쓰시고요. 전에다가 동그라미 1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 표시요. 건폐율 및 용적률은 그러니까 셋째 줄 끝에 건폐율에다가요. 셋째 줄 끝에 건폐율 맞죠? 그러니까 건폐율에다가요. 각각 짝대기 합산 각각 계산해서 합산하고 그러니까 셋째 줄 끝에요. 사선근 뒷부분이요. 전체 대지의 건폐율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서 다음 각구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 등별 건폐율 용적률을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사선 긋고요. 그 앞에다가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그 밖에 건축 제한 표시요. 건축 제한 그 건축 제한에다가 용도를 끼워 넣으세요. 건축 용도 제한 건축 제한이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요. 건축 제한, 건축 용도 제한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표시요.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 등 규정을 적용한다. 지금 양과 1번을 다 썼어요. 한 글자 빠지면 다 썼어요. 7번 보시죠. 7번요. 대지가 330 이하, 도지상 660 이하면 건축 용도 제한은 가장 넓은 곳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 즉 계산해서 합산한다. 다 썼습니다. 일단 표시부터 하고요. 다음에 양과 2번 예외. 그러니까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이 고도지구 표시요.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 표시요. 그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의 건축물 대지 규정을 적용한다. 7번 보시죠.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면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파란 2번 하나의 건축물 양과 1번 원칙 본문 하나의 건축물 표시요.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 표시요. 방화지구와 그 밖에 용도지역 등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표시요. 그 전부
그 전부 바로 위에 있는 하나의 건축물 연결하시고요. 그 전부 하나의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어지구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음 쪽 가세요. 양과 립은 예외. 건축물이 있는 방어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등등의 경계가 건축법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죠.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 부분에 있는 경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 그래서 좀 앞에요. 건축물이 방어지구에 걸치면 그 전부에 대해서 방어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방화벽은 토막상이고 쉽게 알 수 있는 거니까 저기다 안 썼고요. 142쪽 굵은 3번 양과 1번 하나의 대지 표시요.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 표시요. 녹지지역과 그 밖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에 걸쳐 있는 경우 괄호 한 줄, 두 줄 내려와서요. N은 각각 표시요. 각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건축물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넷째 줄 뒷부분에 각각이 있죠. 양과 2번 예외 녹지지역 표시요. 녹지지역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 표시요.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지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 표시요. 고도지구 규정을 적용하고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표시요.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요. 녹지지역 건축물이 고도지구 방화지구에 걸쳐 있으면 고도지구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예. 지금 책에 있는 것 중에서 칠판에 지금 빠진 거 없죠? 네. 그 다음 문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한 장 앞으로 와서요. 141쪽이요. 141쪽인데, 보시죠. 만약에, 먼저, 대지 330에 대해서 보시죠. 그 다음에요. 아무튼 먼저 용도. 만약에 이 규정이 없다면 다음과 같이 보시자고요. 어느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고요. A지역, B지역, C지역입니다. 이 규정이 없다면 A가 있다는 땅이 1200입니다. 여기에 500, 여기에 400, 여기에 300 걸려 있어요. 그러고요. 근데 이 규정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길래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냐고요. 이 규정을 둔 이유가 되겠죠. 저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도시지역, 여기가 관리지역, 농림지역이라고 치죠. 그러면 농림지역 300제곱미터. 이 규정이 없으면 500은 뭐로 쓰고요? 도시지역. 400은 뭐로 쓰고요? 관리지역. 300은 농림지역으로 써야죠. 그러면 300 농림지역. 300제곱미터, 100평도 안 되는 땅, 농사 짓겠다고 트랙터 사고, 콤바인 사고 그래요. 트랙터 할부 계약 하는 순간 가정 파탄 나는 거죠. 집 가정 경제 파탄 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쓰겠죠. 안 쓰고 죽입니다. 농사를 안 짓는 게 더 낫다고요. 그냥 상추나 좀 뿌려놓든가 그런 수준이겠죠. 고추나 좀 키우는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땅을 죽이게 될 거라고요. 안 쓰고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관청에서 그러면 이렇게 죽는 땅들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관청에서는 네 땅 네가 안 쓰면 네 소원해. 지금 우리나라가 그럴 나라냐고요. 요만한 땅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걸려서 죽게 되는 땅이 워낙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어서 이 땅 죽이지 말고 쓰라고요. 여기가 A, B, C가 있고 A가 500, 여기가 400, 여기가 300이면 500은 가장 큰 땅은 쓰겠죠. 가장 큰 땅은 쓸 겁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이라고 하면 가장 큰 땅은 쓸 거니까 330 이하는 가장 큰데 맞춰서 쓰라고요. 330 이하는 가장 큰데 맞춰서 써라. 그래서 이 경계선이 없어지고 이 800 전체를 다 무슨 땅으로 쓰게 된다고요? 도시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땅이 죽지 않겠죠. 땅 죽는 걸 막자. 330 이하는 큰 데다 붙여 써라. 100평 언저리는 큰 데다 붙여 써라 라고 하는 겁니다. 330 이하가 그 뜻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도지상 660이 있습니다. 도지상 660 이 규정이 없다면 이건 이제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저 지방 도시를 얘기합니다. 지방에 도로가 있고요. 도로, 길가로 상업지역, 안쪽으로 주거지역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 땅이 있다고요. 상업지역, 주거지역 있습니다. 이 사람 땅이 있어요. 손이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땅이 여기에 500, 여기가 700, 1200짜리 땅이 있다고 치죠. 1200 땅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없다면 330 이하는 큰 데다 붙여 써라. 그러면 330 초과는 각각 쓰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330 초과니까 각각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게를 넣고 여기는 집을 짓는다고요. 그런데 지방도시에서는 도심이 다 죽어 있잖아요. 도심 공동화. 도심이 완전 다 죽어 있습니다. 왜요? 도심을 써서 도심을 이렇게 알뜰하게 쓰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걸리잖아요. 5년 임기잖아요. 못 온다고 그 사업을 해요. 논밭 밀어버리면 그냥 흙 갖다 붓고 밀어버리면 아파트잖아요. 다시 외곽에 신도시고 도심은 다 죽어 있습니다. 도심은 다 죽어 있고요. 꼭 어떤 소도시 아니고요. 대전 마찬가지. 대전, 대구, 부산, 부산은 좀 덜합니다만 광주 다 마찬가지예요. 전주 그런 촌동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요. 다 죽어 있습니다. 다 외곽으로 나가 있죠. 그래서 길거리에 겨우 무슨 표구점, 무슨 테일러 그런 거 한두 개 있는 겁니다. 요즘 표구해서 붙여놓는 집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거 거의 없잖아요. 테일러 요즘 양복 맞춰 입어요? 그런 거 없죠. 근데 그 할아버지는 자기 가게고 자기가 하는 기술이 양복 기술밖에 없어요. 그냥 앉아 계시는 거죠. 하루 종일 신문 보고 텔레비전 보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석 달 만에 한 번 친구 만났습니다. 친구가 이제 딸내미, 우리 손녀딸 시집 간다는데 어떻게 할까? 야, 그래도 우리 집에서 하나 해. 알아서 그만 할게. 어쩌다 그렇게 하나 하는 거지. 가게 장사도 안 되는 거라고요. 안에는 다 죽어 있죠. 구도심 들어가 보면 구도심에 안에 중심가 들어보면 여기 다 주차장, 철골, 그러니까 건축자재 쌓아놓는 창고로 쓰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주차장이지 건물을 쓰고 있지 않다고요. 이 안에 땅이 다 죽어 있다고요. 그래서 안에 땅을 죽이지 말고 써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만든 이유는 도지상 660 이하니까 큰 데다 붙여 쓴다는 거죠. 그래서 1200 전체를 뭐로 써야 돼요? 도지상 660 이하는 가장 넓은 곳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700이 주거지역이고 500이 상업지역이니까 1200 전체를 뭐로 써야 돼요? 주거지역으로 써야 되는 거죠. 1200 전체를 주거지역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거 싫어. 그러면 아예 짓지도 말든지. 지을 거면 이 안에 700 죽어요? 살게 돼요? 여기다 건물을 짓는 순간 이 1200 전체를 쓰게 되는 거라고요. 여기는 500만 쓰고 뒤에 700을 죽여버리지만 여기는 1200 전체를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 700땅이 죽지 않고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도심 죽어있는 데들을 살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 뭔 소리? 5번 들으시면 돼요.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땅은 죽여버리고 500만 쓰고 있으니까 이 안에 땅이 죽는 거죠. 여기는 이 땅 1200 전체를 다 써야 된다고요. 안 쓸 거면 말고 이제 뭐냐면 운전면허 땄습니다. 운전면허 땄는데 운전 안 하면 빵에 가나요? 아니죠. 건물 있습니다. 땅 갖고 있습니다. 땅 갖고 있는데 건물 안 지으면 빵에 가나요? 아니죠. 안 지을 수 있어요. 안 지을 수 있지만 지으려면 1200 전체에 해당하는 건물을 지으라고요. 따라서 여기는 700 안에 700이 죽지 않게 되는 거죠. 구도심 죽어 있는 걸 막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용도 제한 보셨고요.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 계산한다. 산수 문제예요.
초등학교 4학년도 풀어요. 이건 나오기만 하면 공짜 문제. 지금 여기는 안 실려 있고 공짜 문제이고 하고 그 141쪽에 양구 1번 아래 박스 있죠. 그 박스 X 하시고요. 박스 X 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한 번만 더 쓰시죠. 각각 짝대기 합산 그 옆에다가요. 아까 썼던 겁니다. 셋째 줄에 썼던 그러니까 건별 용적률은 각각 적용해서 합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양구 1번 그러니까 고도지구가 있죠. 그러니까 고도지구요. 한 예를 들어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규정이 없다면 그러니까 고도지구요. 고도지구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위에서 보도록 하죠. 뭐 위에서 보겠습니다. 뭐 아무튼 어떻게 그릴까요? 뭐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쪽이 그러니까 고도지구라고요. 그러니까 고도지구.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20m 이하로 지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0m 이하로 지어라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얘는 지금 위에서 본 거고요. 얘는 옆에서 보자고요. 옆에서 이 사람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땅이 있고 이 사람이 건물을 짓는데 지금 고도지구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얼마 이하로 지으라고요? 20m 이하로 지으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다 20m 이하인 거죠. 여기 있는 건물도 그러니까 20m 이하로 지었고 여기 건물도 20m 이하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건물은 얘는 그러니까 100m로 지어놓으면 될까요? 지금 여기는 뭐냐면 여기까지지만 20m 이하로 지어라. 그러니까 저 위에 그러니까 이 뒤에 북한산이 있다고요. 그래서 북한산은 보면서 생활하자고요. 사람이 사는데. 그래서 북한산 보고 생활하자. 아니면 아차산 보고 생활하자라고 해서 건물을 20m 이하로 지으라고 했는데 그 딱 경계선에 걸렸다고 얘를 100m로 지어놓으면 저 뒤에 아차산은 안 보이고 이 콘크리트 얘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너도 20m 이하로 지으라고요. 이렇게 짓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너도 20m 이하로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건물이 그러니까 이쪽이 여기에 고도지구에 걸렸으면 너도 20m 이하로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여기에 짓는 건물 너도 20m 이하로 지으라고요. 그러면 얘는 20m 이하로 짓고 그러면 또 한 동을 더 만들어서 지금 이 사람 땅인데요. 이 사람 땅에서 여기 걸리는 바람에 얘는 20m밖에 못 짓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건물에서 그러니까 10cm 뛰고 얘는 100m로 지어야지. 돼요? 안 된다고요. 계속 여기에 이것만 여기에 눈이 걸리게 되는 거잖아요. 저 뒤에 북한산, 아차산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 눈이 걸리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짓는 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선을 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없다면과 이유를 같이 섞어서 얘기를 하게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면 그 건축물 있는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 규정 20m 이하로 지어라 라고 하는 걸 적용한다가 됐습니다. 여기는 뭐 그림 다시 그린 건 생략하죠. 뭐 또 설명 다 아시니까. 다음에 이제 방화지구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고요. 다음에 이쪽에 방화지구가 정해졌습니다. 방화지구 화재 예방입니다. 화재 예방 방화지구 지정하면 불이 안 난다. OX. X요. 저는 물어보면 무조건 X고요. 무슨 삼장법사 부적이에요? 이마에다 부적 붙여놓으면 불 안 나게. 불 더 많이 나는 거죠. 재래시장. 불이 나면 그러니까 옆건물로 쫙 연이어 타들어갈 수 있는 곳 그런 곳들이 거의 다 방화지구입니다. 재래시장 100% 방화지구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지간한 상업지역 다 방화지구입니다. 그럼 방화지구면 그러니까 거기는 소방시설을 더 많이 갖춰야 돼요. 일반적인 경우는 여기는 지금 방화지구가 아니죠. 여기는 소방시설 2개를 갖춰야 되면
여기는 방어지구니까 소방시설 5개를 갖춰야 됩니다. 이 규정이 없다면 그래서 방화지구에는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소방시설 5개를 갖춰라. 한 건물인데 이쪽은 5개, 이쪽은 2개입니다. 그럼 제가 불이라고 치자고요. 불이 나서 활랄활랄 얌얌얌 다 태워먹고 가다가 여기가 방어지구 선이네? 저쪽은 소방시설이 없겠네? 사람들이 더 많이 다치겠네? 내가 돌아가야지. 불이 돌아가요? 아닌 거죠. 내름 다 태워먹는 거죠. 다 태워먹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방화지구에 건축물이 걸려 있으면 여기 5개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도 당연히 몇 개를 갖춰야 돼요. 한 건물이니까 5개를 갖춰야 되는 거죠.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쪽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그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여기도 5개를 갖춰라 라고 하는 거죠. 그냥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저 소련 말만 그런 거고요. 소련 말만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개통의 아저씨가 그러니까 이렇게 걸리는 바람에 여기도 3개를 더 붙여야 되네. 일반적인 것보다 지금 3개를 더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소방용품 가게 그러니까 소방용품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옆집 소통의 아저씨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소통의 아저씨가 자네 어디 가는가? 나 내 땅에 방화지구 걸려갖고 그러니까 이쪽 여기 있는 사람은 이쪽 방어지구 아닌 쪽은 2개만 갖추면 되잖아요. 나는 3개를 더 갖춰야 돼서 3개 사러 가네. 그러니까 그래요? 가지마.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싸게 해줄게. 이가요. 무슨 소리? 나 법 지켜. 법 안 지키는데. 그럼 사람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나 법 지킬 거예요. B가 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냐? 나를 그러니까 설렁설렁 그러니까 조금만 안 해? 나도 법 지켜. 싸게 해준다니까. 법 지켜 어떻게 해? 방어벽을 쳐. 그러니까 돈 들여서 방어벽을 치자고. 이거 3개 더 갖추고. 그러니까 3년 동안 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1,000만 원. 그러면 요거는 방어벽 치는데 그러니까 500만 원. 그러면 일반적인 거로 2개만 갖추고 500만 원 들여서 방어벽을 치면 1,000만 원 대신에 500만 원을 들여도 되잖아. 그래요? 그럼 알았어. 고마워. 내가 그러면 그러니까 5,000원치 술 살게. 500만 원 벌게 해주는데 5,000원치 그러니까 뭐 번데기 한 통만 사준다고? 아무튼 알아서 살면 되죠. 방어벽을 쳤으면 불이 났을 때 둘이 건너갈 염려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요. 방화벽 막혔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 다음에 이제 녹가격. 아무튼 그러니까 끝까지 가죠. 끝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녹가입니다. 녹지지역. 어느 땅이 있다고 치죠.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녹지지역이라고 치자고요. 녹지지역을 이쪽에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녹지지역, 그러니까 건너편이 주거지역이라고 치죠. 그러면 지금 녹지지역 면적이 100. 그러니까 녹지지역 면적이 100.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900입니다. 녹각 규정이 없다면 녹각 규정이 없으면 제일 위에요. 3366 고방 녹각 330 이하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넓은 곳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카메라 좀 왔다 갔다 하시죠. 잠깐 보시죠. 이 녹각 규정이 없으면 뭐냐면 330 이하는 가장 넓은 곳 규정을 적용한다가 있는 거였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다시 와서 보시죠. 그러면 건축물의 용도 제한입니다. 녹지지역 단독주택 지을 수 있고 아파트 지을 수 없고 주거지역 단독주택 지을 수 있고 아파트도 지을 수 있다고 치자고요. 없다면 330 이하니까 그러니까 이 100을 그러니까 900에다가 붙여서 쓰라고요. 그러면 주거지역 적용선이 이렇게 오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단독주택 이제 주거지역 적용이니까 단독주택 아파트가 들어올 수가 있다고요. 천 전체에 주거지역 적용되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녹지는 그 사람들이 콘크리트 붙는 게 초점이에요. 자연 아무튼 생태 뭐 이런 쪽이 초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콘크리트가 돌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천여비암이가 이쪽에 있는 총각비암이를 만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이쪽에 있는 천여토끼는 이쪽 총각토끼를 만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이 있으면 이게 100제곱미터가 됐든 10제곱미터가 됐든 1제곱미터가 됐든 또 각각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각각 규정을 적용한다. 이쪽으로는 주거지역 콘크리트 이쪽으로 쳐들어오지 말라고요. 각각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여기는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지만 아파트는 안 된다. 주거지역 콘크리트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단독주택이 있어도 그러니까 비암이 문제가 없잖아요. 전설 따라 삼천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으로 치죠. 그러니까 외삼촌, 그러니까 그 집안에 아주 큰 아들이 있습니다. 그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외삼촌이면 외숙모가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젊은 외숙모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살림살이 잘하고 집에 어른하고 효도 잘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까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렁이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놈의 구렁이, 내 이놈 구렁이 해서 구렁이를 지게막대기로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송아지가 아프기 시작하고요. 할아버지 아프기 시작하고요. 할머니 아프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과일나무에 그러니까 벌레가 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 집안이 그러니까 가세가 확 기울었다네. 뭐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집 지키는 구렁이요. 아무튼 그 구렁이는 이 지붕으로 아무튼 부엌 위로 다 오고 갈 수 있는 거죠. 구렁이가 다니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다른 지역 건축물이 녹지지역 쳐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녹각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이요. 건축물 여기가 녹지지역이고 여기를 또 하나 더 그려야 되겠네요. 여기가 녹지지역이고 여기가 고도지구이거나 방화지구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걸렸다고요. 건물이 걸려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녹지지역, 그러니까 그 구랭이 연애하는 거예요. 아니면 토끼 새끼들 연애하는 거예요. 토끼 새끼 연애가 중요해요. 사람의 삶의 환경이 중요해요. 토끼 새끼 연애가 중요해요. 사람 아이 안전이 중요해요. 사람 아이 안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가 더 우선이라고요? 고도지구 여기 싹 뭐가 적용된다고요? 토끼 미안해요. 좀 비켜줘. 토끼 조금 눈동자 빨개네 해갖고요. 옆으로 좀 비켜줘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뭐가 적용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도지구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토끼 새끼보다는 사람 아이 안전이 중요하다고요. 건물이 녹지지역과 방화지구에 걸려 있습니다. 토끼 새끼 연애가 중요해요. 사람 아이 안전이 중요해요. 사람 아이 안전이 중요하죠. 방화지구에 걸려 있으니까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이제 한 번이면 끝이고요.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할 수는 없고요. 그냥 이걸 집에 가서 설명하실 거예요. 집에 뭐 식구나 조카한테 설명하실 거 아니잖아요. 설명하실 필요 없고 칠판형 하실 거 뭐고요. 3366 고박녹가 3366 고박녹가 대지가 330 이하, 도지상 660 이하면 용도는 가장 큰 쪽,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 계산한다. 고방,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면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 규정을 적용하고 흙은 불타지 않죠.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녹각,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치면 각각 규정을 적용한다. 근데 건축물이 녹지지역과 고방에 걸치면 토끼새끼보다는 사람아이가 중요하니까 고방 규정을 적용한다. 는 거고 지금 마무리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한 몇 번 보시고 계속 336 고박녹가과 이제 이 내용 연결하는 거 한 서너 번만 소리 내보시고 문제 풀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안 틀려요. 자, 여기까지를 보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내용들 다음 주에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